아이고 또 뵙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유 지난 시간 좀 저도 핵 좀 들여다봤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역시 어렵다. 예. 제가 그 하나 농담이 있거든요. 한국은 동네 강아지도 핵한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예. 이 핵이 얼마나 어렵고 예. 지금 설명하시다 아마 괴로우실 거예요. 어디 가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 자, 두 번째 더 휘발성 있는 주제입니다. 예. 드디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예. 예. 이 얘기 제가 아마 3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 나왔던 조사가 국민의 약 한 77%가 자체 핵무장 지지한다 했거든요. 예. 저는 워싱턴 선언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게 자체 핵무장 완전히 그 진화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체 핵무장 사실 쉽지 않죠. 다 예. 알고 있지만 한번 그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께서 4월 말 방미 중에 28일로 기억을 하는데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이제 학생이 질문하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무장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요 얘기 지금 뭐 정년퇴직 하셨고 눈치 볼 게 없으시죠? 네. 요 얘기 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거는 대통령께서 예. 행정가의 입장에서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책적 입장에서. 그 옆에 자문을 하는 뭐 사람이 기술자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게 됩니다. 예,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예.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쟁 상황이 돼가지고 전시 동원법이 동원이 되는 상태에서 국가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면 뭐 1년 내에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딴 거 다 안 하고 핵만 개발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이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평시에 그렇죠. 전시동원법이 아니고 일반 그 재반 법률이 그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1년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평시에는 1년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러나 전력을 기울이면 1년 이내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평시를 얘기해 줘 보세요. 평시를. 평시라고 했을 적에 그 대외적으로는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NPT 제재나 IAEA나 한미 그 남북한 뭐 비핵화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거는 정치적인 측면이잖아요. 정치적인 거 빼고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핵물질이 먼저 있어야 되고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 그다음에 기폭장치 설계를 다해서 종합적으로 원자탄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험을 통해서 그걸 입증하고 그다음 투발 수단에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실험해야 되고 투발 수단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실어서 또 시험해야 되죠. 그것도. 예, 모사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핵물질이라고 했을 적에 우라늄 농축과 그 플루토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없죠. 우라늄 농축은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국내 법에 강력하게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월성에 있는 그 중수로에 사용 핵연료가 굉장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재처리만 하면 바로 그 원자탄으로 갈 수가 잠깐만요.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을 0.7%짜리를 90에서 95%로 고농축으로 하는 게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고 이게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쓴 원자력 이 연료봉을 끄집어내서 다 쓰면 재처리하면 그때 툭툭 떨어지는 게 플루토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 쓴 연료봉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재처리하면 되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축도 하지 않나요? 농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20%까지 허용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근데 설비는 아직 없죠. 그러면 합의만 했지 농축은 안 하고 있어요? 농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오랫동안 옛날에 사용했던 것은 기체 확산법은 그건 설비가 워낙 크기 기체 확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거의 안 쓰고 있고 설비가 크다 그거. 원심분리법이 있는데 파키스탄 북한 거죠. 그렇죠. 원심분리법은 처음에 설계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최종 제품 생산해서 정성화시키는 데까지 보통 그것을 개발한 나라들이 15년에서 20년 걸렸어요. 15년, 20년이 걸린다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칸 박사가 유렌코에서 배워온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했거든요. 우리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은 충분히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도 주문 금방 하는 거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그것이 있으려면 핵물질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국내에 우라늄 광산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없고. 핵물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외국에서 우라늄 원광을 사가지고 거기서 전원축을 해서 전원축 상태에서 들어와요. 3%에서 5%짜리. 예. 그럼 그걸 갖다가 허락받지 않고 우리가 농축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겠다 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정확하게 저촉이 돼요. NPTC도 저촉이 그렇죠. 되죠. IAEA도 저촉이 되죠. 그다음에 그걸 만들려면 앞에 우라늄 올려가지고 육불화 우라늄을 만들어야 돼요. 예, 우리 예. 육불화 우라늄 설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산도 캐야 되고 예. 광산 있고 광은 있죠. 예, 예. 캐야 광산 개발해야지. 광산 개발해야 되는 게 환경 방사선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공장 만들어야지. 충청도 지역이 공장 만들어야지. 예. 그 오염 심각해. 음성인가 그렇죠. 예. 예.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육불화 우라늄 공장, 그 불소를 쓰는 또 거기 만들어야지. 때문에 그거 예. 또 만들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농축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심 분리기 생산해야 되고 그래서 캐스케이드 구성해서 또 그 정상화 시켜야 되고 공장을 확장해야 되고. 이거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 예. 빼고요. 그럼 플루토늄 이게 또 간단하죠. 그렇죠. 제처리. 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플루토늄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습식법이 보편적이에요. 예? 습식법이라고, 습식법. 퓨렉스법이라고 예. 이제 그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예. 방법인데, 이건 비교적 성숙돼 있고 기술도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공장도 금방 만듭니까? 금방 만들 수 있죠. 예. 그러나 이거 역시 방사능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아주 그 짧게 그 단기적으로 소량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 그 간단한 핫셀 그 설비들이 있어요. 예. 거기서 시험 상황에서 조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본 생산으로 들어가면은 공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을 어디다가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이죠. 기술은 우리가 자체 확보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은 공개돼 있어요. 그러면 예. 저는 그동안 그 일반적인 생각이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하니까 공농축을 그게 쉬운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더 어려운 거고 재처리가 훨씬 더 쉬운 겁니까? 북한은 원자로가 없죠. 원자로가 오메가2 원자로 하나인데 거기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폐연료봉이 많이 안 나오니까. 예. 우리는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한다면 농축보다는 제철 쪽이 훨씬 빠른 길이네요. 그렇죠. 준비 다 돼 있고. 예. 플루토늄이 또 원자탄 성능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약간 느꼈거든요. 제가 준비한 질문이 우리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 가장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 말고요. 예. 그러니까 뭐 NPT 우리가 탈퇴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 협의하든 뭐 안 한다, 아니면 대통령 결단 이건 정치적 결정이고 이 기술적 생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체 핵무장을 하면 지금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가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화학처리법에 퓨렉스법에 의한 재처리 공장을 주민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 해결되어 있는 것을 갖다 옮겨서 재처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거죠. 주민 동의까지 정치적인 문제니까 예. 해결하거나 예. 아니면은 정치적 결단으로 예. 뭐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자 장소까지 정해졌어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습식법으로 지금 쌓여 있는 연료병을 재처리하는 공장을 만들고 추출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한 1년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1년이요? 제 생각이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공장 안정화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장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비를 도입해 가지고 안정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 운전 단계를 거쳐서 본생산까지 갈 때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 출발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치면 예산이 배정되고 출발을 했다고 따지면 최종적으로 시험 샘플 나오는 데까지 저는 1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플루토늄 우리가 뭐 몇백 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예. 몇 발만 있어도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 플루토늄 추출하는 시설 만들고 다른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시는 아니더라도 전시에 준하는 안보 위기를 적용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습식법을 적용한 재처리를 해서 핵물질 추출하는 데까지 결합하는 단계까지 1년 정도면 되겠네요. 1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년이면 되면.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핵실험이 남았잖아요. 플루토늄을 이제 러프하게 만들어서 좀 크게 만들면 내포 장치를 크게 만들면은 핵실험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실제적으로 뭐 그런 수 있죠. 인터넷에 떠도는 게 무슨 뭐 요즘은 시뮬레이션 기술이 발달해 핵실험 안 한다더라. 이스라엘 안 했다더라. 이스라엘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뭐 안 했는데 실제로는 했다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디 그 국가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딴 데 했다는 보내서? 얘기도 그건 얘기도 거의 있고. 기정사실입니까? 글쎄요. 예. 뭐 그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그 나라의 정책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0에서 100 사이 이렇게 따져보면 이스라엘 핵무기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왜냐하면 핵실험을 아주 많이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나라가 꼭 자기네 것만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소설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설입니다만. 그러니까 핵실험 한 1000번 한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1000번 중에 한 번 해줄 수는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둘이 전략적으로 거의 같은 식구니까. 영국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영국이 미국에서 많이 했습니까? 그건 확인된 거죠. 확인됐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건. 근데 이스라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급하면 핵실험 안 하고도 만들 수 있네요. 이제 그거는 신뢰성, 핵물질 이용률 이런 쪽에서 좀 낮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신뢰성이 문제지만 저쪽에서 보기에는 저거 터질지도 몰라. 이게 더 두려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은 핵이죠. 그러면 공포의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네요.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핵 전선의 어떤 최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몇 발 가지고 있다고 그게 무슨 큰 위력을 발휘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이제 국민들은 지금 북한이 선을 넘으니까. 그렇죠. 정리해 보면 아주 빠르게 플루토늄을 쌓여 있는 제철 연료봉을 습식 방식으로 제철하는 공장을 만드는 과정 병행을 하면 1년 정도면 아주 거친.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동리 그런 거 이전에 월성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부지나 인접 부지에다 바로 만드는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안 해요. 그건 이미 다 끝난 거니까. 이거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용 후 핵연료 제철이 요거 지금 각 원자력 발전소 앞마당에 쌓여 있죠. 경주에 있는 거는 장갑 이런 거 저준위 처리장이죠. 맞아요. 요거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앞마당에 살짝 쌓여 있는 이 제철이 연료봉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포화 상태로 가죠. 달라요. 그 월성에 있는 것은 이제 중수로인데 요건 천연 우라늄을 써요. 그래서 플루토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경수로들은 전홍축 우라늄을 써요.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핵폭탄을 만들 때 그게 달라요. 경수로에서 만든 거는 플루토늄 239, 240, 230 이런 식으로 쭉 연소가 될수록 뒤로 늘어나는데 짝수번호일수록 핵폭탄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조기 핵분열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수로가 그런 게 많아요. 충분히 태우니까. 근데 월성에 있는 것은 천연 우라늄을 썼기 때문에 플루토늄의 양은 적지만 플루토늄 239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8호 원자탄으로 갈 수 있는. 아이고 제일 이상적인 재료네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월성에 있는 중수로에서 나온 그 플루토늄을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월성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만일에 핵무장을 하겠다가 맘먹었을 때 이상적인 소스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금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 연료봉에 재처리장이 없으니까 고준위 처리장이 없으니까 또 연구 폐기장이 없으니까 지금 마당에 쌓아놓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순에서 나온 건 수조에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 차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더 못 돌린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 재처리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연구 폐기장을 만들지 않으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인데 제가 들은 거는 2030년이면 포화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원자력 발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그럼 폐연료봉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롭게 만드는 그 원자력 발전소보다 기존의 수명이 종료되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더 커요. 그게 한 2029년까지 10기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가 대부분 2030년 초반에 포화가 돼요. 지금 쓰는 방법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수조를 만들어서 수조에다 저장하고 수조가 꽉 차면 중단하는 그런 형식이죠. 시키는 거죠. 그럼 그거 다 차면 어떡하죠? 끝이죠. 그럼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고준위 처리장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작하고 있나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돼. 핵폭탄보다 이게 더 문제네요. 우리 뭐 부안 사태라는 사건 하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중수로 월성 거기는 플루토늄을 다량하면 이 플루토늄 239. 239. 총량은 적은데 오히려 핵폭탄에 유리한 239가 많이 들어있는 아주 고품질의 플루토늄이다. 핵폭탄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월한 얘기만 했는데 국방부 장관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미사일 기술은 북한보다 탄도 순항 미사일 10년 제 기억입니다. 탄도 미사일 5년 훨씬 앞섰다. 이런 비슷하면 제 말이 맞죠?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미사일들은 상당 부분 액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고체를 했고 고체 추진제 성능도 굉장히 좋고 유도 쪽에 전자제어 쪽에 굉장히 그 우리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그 사실이죠. 순항 미사일은 엔진이 중요해요. 터보제트 엔진인데 북한의 항공 기술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순항 미사일은 그냥 비행기죠, 사실. 그게 굉장히 압축 단계에서 짧은 그다음에 성능이 좋은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소재 문제도 있고 기술 문제도 있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앞선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1, 2, 3, 4, 5에 있는 그 미사일이 상당수 현무2부터 시작해서 핵탄두 투발 수단, 운반 수단으로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나요? 거기에 맞는 탄두를 개발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재래식 탄두에 비해서 핵탄두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바뀌기 때문에 개량을 좀 해야 돼요. 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탄두만 만들어서 접촉을 하면, 이거 일반, 여긴 좀 탄두를 바꿔야 되는데, 개량을 해야 된다. 조금 희망이 생기네요. 저는 핵무장론자 아닙니다. 유사시에.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갈 것 같은데요. 한 2개는 더 해야겠네요. 그래도. 정부는 자체 핵무장 안 한다. 전술핵 반입 안 한다. 그래서 일부 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정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향후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북핵에 대한 우리의 핵 정책은 어떤 방향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행정 책임자가 핵무장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폭탄 선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역량을 많이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압박하고 제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 시에 우리 어떤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못하고 있는 농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일부 재처리를 하고 이런 쪽에 그 준비를 하면 유사시에 그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부는 비핵화 원칙, 모범생 입장을 취하고 그러나 기본 인프라는 만들어 놓자. 유사시 대비해서. 가능한 지금 상황에서. 아이고,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 여기서 마치고요. 요 3번째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또 시간이 거기서 되면은 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그 솔직하게 진솔하게 상황을 진단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